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이라는 거를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 대표님께서 사무국장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이름부터 차미연? 네, 차미연. 그 네. 무슨 여성 배우 이름 네. 차미연 치면은 뭐 아나운서 이름도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예쁜 이름으로 잘 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름 미연이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다. 네, 미연이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벌써 목표가 이름에서부터 저희가 되게 그 박사님도 생각하셨던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하고 졌습니다. 결국 이 나라를 지금 이 우파 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마음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를 더욱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목표 자체가 차세대, 다음 세대 또한 미래가 어떻게 올바르게 서야 하는지 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서 네. 싱크탱크를 만들자. 미국 같은데 뭐 우리가 항상 벤치마크로 잡는 벤치마크 미국을 볼 때 헤리티지 재단 네, 많이 네. 이야기하죠. 네. 그런 재단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 훌륭하신 분들, 석학이라든지 원로 분들이 모이셔서 만드셨습니다. 이게 민간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싱크탱크를 만들어야겠다는 논의는 많이 됐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에 빠진 순간에 있어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반 국민이 참여해서 네.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최초의 연구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려주자, 특히 차세대에게 알려주자라는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치가 지금 4개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두 번째는 시장경제와 이제 복지 사회를 만들자. 세 번째는 개인의 자유, 역시 개인의 자유와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를 갖다 보장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강력한 국방과 자유, 평화, 통일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같이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돈이 모아지는 것도 또 뭐 문제고요. 그래서 차세대 미래 어떤 뭐 선택과 집중으로서 뭐 IT 쪽으로 한다든가 그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좀 다른 걸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대표님께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대학원에서 또 경영학을 전공하셨어요. 경영학 중에서 뭘 하셨죠? 재무관리 전공했습니다. 파이낸스를 하셨군요. 네. 그리고 또 삼성증권에서 근무를 하셨죠? 몇 년 근무하셨어요? 15년 근무했습니다. 돈 많이 버셨어요? 이게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몸담았던 곳이 좀 그 기업금융 쪽인데, 네. M&A를 한다거나 네. 뭐 IPO 상장하는 거, 요즘 최근에 뭐 쿠팡 IPO 한다고 상장한다고 한창 이렇게 관심 많으셨는데,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비공개 정보를 좀 많이 알게 됩니다. 내부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데 규정상 본인이 투자 못하게 되니까. 네, 그게 규정상으로 막혀 있어서 안타깝게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못했네요. 근데 또 공급은 많이 받았지 모르지만 본인이 투자를 못했다. 네, 안타깝게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저는 쿠팡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고 싶은데 쿠팡의 그 회사의 그 모토라 그럴까? 목표가 뭔지 아세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유가리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안 해요? 관심 있으니까 좀. 근데 봤습니다. 쿠팡이 이번에 뉴욕 한국에 안 하고 미국에 진출한다. 그게 상징적으로 한국 증시가 아니고 뉴욕 증시에 한다는 점.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의사 결정권에 그 차등 그런 것이 차등 의결권. 차등 의결권이 있는다 그러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먼저 하시든가. 예, 말씀하시죠. 삼성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삼성이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삼성이 괴롭힘을 당하면 삼성도 미국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삼성도 미국 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삼성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뭐 지금 다 상장됐나요? 상장 안 돼 있는 것을 뉴욕에 상장시킬 수도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상장시킬 수 있죠.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문제가 됐었죠. 거래소에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규정상으로 한국에 그 상장하기 어려워서 나스닥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쿠팡이 미국으로 갔을 때 나왔던 반응이랑 비슷한 반응이었었죠. 이렇게 큰 회사에 투자할 기회를 이렇게 외국에 뺏기지 말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 이런 논리를 펼쳐서 그때 기존에 있었던 그 거래소 상장 규정까지도 완화 막 시켜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상장을 시켜줬죠. 아, 그렇군요. 이 내용이 지금 최근에 나온 쿠팡 기사에도 뭐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2년 전에 뭐 지금 작금의 사태를 보면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한 것 같고 어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런 걸 네, 보면서 네, 네. 사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죠. 그러니까 아마 쿠팡에서도 그 김범석 그 대표가 네. 미국 NYSE를 상장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걸 보면서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했던 거 아닌가. 그것도 일부 판단의 그 근거가 됐겠지만 또 아무래도 또 큰 물에서 놀 때 더 많은 또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겠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부연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왜 그 우리나라에다 상장시키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 기회를 박탈하냐라는 약간 비판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박사님도 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라든지 네, 네. 아마존, 애플 네, 같은 네, 주식 네. 엄청나게 사잖아요. 네. 지금도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들면은 얼마든지 해외 주식 다 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작년에 그 증시로 들어간 자금 중에 그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있고 해외 증시에 산 금액이 있는데 코스닥 주식을 산 금액보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산 규모가 더 큽니다. 네, 그만큼 지금 해외 주식도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왜 해외 하냐 상장하냐 그런 비판은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학개미는 알겠는데 서학개미가 한국 투자예요, 외국 투자예요? 그러니까 동학개미를 이해할 때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막 네. 그 삼성전자 주식 막 사모으는 네, 그런 네, 개인 네. 투자자를 네, 얘기하는 네, 거고 네. 우리나라 투자자인데 이제 해외 주식을 사는 그런 거. 걸 서학개미라고 네, 서학개미라고 이렇게 동학에 빗대서 서학개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해외 주식이 네. 테슬라라고 합니다. 네, 네. 테슬라가 요새 뭐 비트코인을 뭐 관심 투자했다 그랬죠? 네. 그랬더니 뭐 제가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비트코인 갖고 1,000만 원 벌었다고 자기 밥 산다 그러던데. 밥 산다고 하실 때 저도 좀 많이 버셨겠는데 지금 5만 불 넘어갔다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 그런 코인 암호화폐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 사토시라는 사람이 그 비트코인 개념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알고 보니 그 사토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삼성이 이제 이재용이 부회장인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 처벌을 받는 건 좋은데 집행유예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이 아까 뭐 삼성바이오 그것도 얘기하셨지만 그 최대한 노력을 한 겁니까?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뭐 기업윤리위원회 그런 거 설치해갖고 했는데 그거 충분하지 않다고 재판부에서 본 거 아니에요? 삼성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저는 삼성에 몸담았었기 때문에 삼성에 유리하게 아마 생각을 이렇게 뭐 객관적이라고 네, 네.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되게 민감한 내용이 되버리겠네요. 뭐 얘기하셔 나중에 컷하면 네. 됩니다. 저는 이렇게 뭐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분명히 많은 것을 그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셨겠지만 저는 자기 삼성의 그 한 직원으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조금 더 깊은 고려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또한 삼성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경제적 위상, 그게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그 직원들과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다른 판결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는 해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대기업이 넘어서 재벌로서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서는 삼성이 할 만큼 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 속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분명히 기울였던 거를 저도 알고 있고 분명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이 아직 그 사회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걸 위해 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뭐 100%다 옳은 것만 했다고는 분명히 말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잘못된 것, 그 판단에 있어서도 부족했던 것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올해가 소해해잖아요. 네네. 네, 소해해인데 그 예전에 무슨 코미디 때 이런 뭐 소는 누가 키워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결국 그 이 나라를 국민을 벌어 먹여 살리는 거는 결국 주체는 기업 아닙니까? 네네. 그 기업이 소나 마찬가지인데 네. 기업이 잘 돼야 개인이 잘 되는 거고. 근데 이 현재 그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정책 보면은 이 벌어먹이는 열심히 일하는 그 황소를 갖다가 좀 잡아먹는 정책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워. 공정거래 잠깐 삼성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거 더 요구하는 건 뭡니까? 삼성그룹에 요구하는 것은 그 공정하게 해야 된다. 페어플레이라는 거는 정말 좋은 이 말인 것 같아요. 당연히 네, 네.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네. 공정하게 일하면 좋은데 이 공정이라는 그 잣대가 이중잣대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이게 그 공정하다는 것이 있으면 그 자가 어디든지 동일한 잣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그 공정을 빙자해서 이 대기업에 대해서만 더 불리한 요건을 많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뒷다리 잡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물건 만들어서 시장에서 선택받으면 그것은 분명히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커진 건데 커졌다고 해서 갑자기 너는 너 다리에는 이렇게 모래주머니 해 너는 옷 뛸 때도 이렇게 그 러닝 셔츠 같은 거 입지 말고 너는 오리털 파카를 입고 뛰어 이런 식으로 규제가 들어간다면 취지는 뭐 뒤에 후발주자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는 맞겠지만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차원에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뭐 재벌을 욕하면서 많이 한 것이 이제 뭐 삼성생명하고 삼성전자가 상호 이렇게 출자하는 식으로 해갖고 사실은 뭐 투자는 적은데 이게 실질적인 거는 뭐랄까요 의결권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게 얘기인데 그런 건 다 없어졌습니까? 지금 그런 걸 많이 해결해 가고 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커진 상태에서 이 순환 출자를 네, 순환 출자를 금지시킨 거.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순환 출자 자체가 잘못돼 있다 뭐 잘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거는 이제 경제가 발전한 상황에 있어서 그 네. 상황에 맞춰서 가장 그 효율적인 지배 구조를 만들어 왔던 거죠. 네, 네. 그 만들어 왔던 건데 이제 그 흐름이 바뀌었으니까 지주회사라든지 네. 이렇게 그 기존의 회사의 대주주와 네.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이 맞도록 만들자. 그 네. 취지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갖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바로 바꿔야 돼라고 하기에는 만약 그걸 맞추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 지배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수십조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 돈을 똑같은 돈을 갖고 네. 이걸 기업에 더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 단지 그 경영권을 막기 위해서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지분을 확보하는데 쏟아야 되느냐 이런 이슈로 들어갈 때는 분명히 어떤 것이 맞는지는 너무 해답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공정거래위에서 요구하는 거랑 삼성에서 요구하는 삼성그룹에서 노력하는 것이 약간 아직 차이가 있네요, 좀 네, 그렇죠? 많은 차이가 있죠. 많은 차이가. 네. 아까 우리가 한 가지 더 마지막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뉴욕 증시에 갔느냐, 네. 삼성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또 대기업들이 뭐 대한항공 같은 거 보면 이제 연금 사회주의라고 해서 연금 뭐 국민연금 같은 데서 큰 지분을 차지하고 사실상 공격으로 바뀐다 그런 걸 대비해 갖고 쿠팡이 지금은 그 정도는 큰지 모르겠는데 한 거 아닙니까? 그 연금 사회주의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기업을 다 국영 기업을 바꿀 거라 뭐 앞으로 10년 후에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국민연금이 그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그 많은 수백조의 자금을 갖고 이제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당연히 국민의 그 연금을 잘 굴려서 좋은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 가지고 국민의 연금을 노후를 보장시키겠다는 거는 분명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 그 많은 돈을 갖고 이제 기업들의 지분을 샀는데 그게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기업의 지분이 5% 이상 대주주에 거의 육박하는 지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뭐 하는 식으로 개입을 한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명확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이 그 기업에다가 그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을 잘하게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 국민연금이 해야 되는 거는 정말 괜찮은 기업을 선택하고 발굴해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지. 그리고 그 기업이 잘 되게 뒤에서 보기만 하면 되지. 왜 그걸 갖다가 모든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왜 그 기업의 경영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지. 저는 그 국민연금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경영권에 간섭하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저도 국민으로서. 근데 왜 그 국민연금으로 사회주의 기업의 경영에다가 간섭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국민연금이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민연금이 이 수천 개 기업에 투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노하우를 알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그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의 경영자이고 그 기업의 직원들이겠죠. 그래서 그 국민연금이 연금 사회주의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반대한다 그랬어요. 네.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거는 그 당이에요. 당이. 그 졸렌이나 뭐 당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 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 명확하게 또 그 글로 나가려고 그래. 그렇잖아요. 연금 사회주의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정권이 바뀌지 않는 날.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돼요?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역 증시로 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 명확하게 반대한다. 좋습니다. 옳은 얘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명확하게 글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이 주인인데, 연금도 국민이 주인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해 봤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부장님 생각하는 거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네, 그게 가장 확실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천적인 답변이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한쪽만 얘기했는데 다른 면에서도 얘기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건.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소득 주도 성장이겠죠. 네. 이렇게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또 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비유로 뭐 소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네. 소를 잡아먹는 정책이 아닌가. 네. 소를 계속 잘 여물을 주고 소를 잘 건강하게 해서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소를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그 소를 갖고 이렇게 논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소 등에 칼을 꽂고 소가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군중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약간 투장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여담을 한마디 하면 네. 북한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처벌 안 받아도 소를 죽이면 크게 처벌받는 거 아세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소득 주도 성장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정부 기여금 주는 거 받고 그런 거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기업하기 줘야 된다. 기업하기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려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서 영리병원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이건 뭐 부자들 돈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리병원이라든가 또는 뭐 대기업이 금융을 갖게 하는 거는 조금 풀리지만 그런 구체적인 그 기업하기 좋은 정책으로 본인이 생각해 본 거 없어요? 증권을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증권에 있었으니까 네. 금융업계에 있었는데 네네. 금융업은 결국 규제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규제를 어떻게 풀어주느냐 묶느냐에 따라서 그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위축되는 게 딱 정해지는데요.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경제 정책을 딱 거꾸로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감히 좀 해봤습니다. 물론은 그분들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야라는 그 판단하에 하겠지만 그 취지와 내가 하려는 의도와 결과가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걸 볼 때 지금 비록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길을 가왔다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그걸 과감하게 다시 유턴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많은 그 정책의 잘못된 것 중에 제가 가장 안타까웠게 생각하는 4가지가 있는데 네. 최저임금제도. 네. 최저임금제도를 하면서 그 취지는 적은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높였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낮은 임금 갖고도 살아야 하는 진짜로 낮은 저소득층이 그 소득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그런 너무 상황. 최저임금제는 너무 빨리 한다든가 또 네. 일률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문제죠. 뭐 최저임금제는 미국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너무 갑자기 급하게 높아지면서 그 밑에 임금을 받으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많은 구직자들, 그런 미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을 갖다 다 없애버리는 상황. 이런 그 최저임금 제도, 또 52시간 제도.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내가 밤을 새서라도 고민하고 내가 벤처를 하면서 일을 하겠다. 그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52시간 딱 내가 6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밤새서 내가 기쁘게 즐겁게 내가 이렇게 이런 서비스 앱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고 이 앱을 쓸 거야. 이 내 물건을 쓸 거야 하면서 기쁘게 밤을 새서 일을 했을 텐데 그 일하는 즐거움을 일률적으로 박탈해 갔다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좀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얘기했어요. 네네. 두 번째. 첫 번째가 최저임금, 두 번째가 52시간 제도, 네. 세 번째는 인국공 사태, 그 정규직화, 모두가 다 정규직화 시켰다는 거. 네네. 저는 그 증권에 있을 때 계약직이었거든요. 근데 계약직이 인천공항 사태죠. 네, 인천국제공항, 네, 그걸 인국공이라고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청년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이 정부가 외쳤던 게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어느 그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인사하면서 비정규직을 없애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맞춰서 왜 그 전에 일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일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 이게 다 페어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 상황.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게 노동 탄력성이죠. 네. 그러니까 노동 탄력성이 없으면 그게 외국 기업이든 우리나라 대기업든지 기업을 하고자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경대학교에서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데모를 했어요. 자기들 계속 쓰게 해달라. 근데 그 청소하는 아줌마들은 부경대 소속도 아니고 부경대에서 쓰는 용역회사 소속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런 식의 이제 어거지라 그럴까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죠. 그게 세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네 탈원전. 번째 탈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탈원전 한다고 원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태양광 네. 깔고 했는데 결과가 지금 모두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근에 뭐 북한에다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한 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네. 그런 걸 보면서 지금 그 원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값싼 클린 에너지를 갖다가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그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그런 전기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성급하게 탈원전 정책을 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4가지 구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좋은데 그냥 문재인 정부 거꾸로 하면 된다. 규제를 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쟤네들 또 돈 있는 놈들 장사 뭐 자기네들끼리 해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걸 얘기해야 됩니다. 옛날에 아버지 부시인가요? 그 붙은 두카키스라고 있어요. 그리크계 그 아메리칸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형제도 때문에 뭐 해전문 인사해갖고 그 네거티브 공격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않은 거가 너무 추상적인 걸 많이 얘기한다. 구체적인 게 없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제가 뭐 규제를 다 풀라 그러면 너니나 뭐 시장이 뭐 다 되는 건 아닌데 아니죠. 복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하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새로운 구체적인 거를 대안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그 경제 정책을 반대로만 하면 되겠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과장이고 뭐 집토끼는 잡아도 산토끼는 못 잡는다. 맞습니다. 그게 좀 약간 과장해서 한 표현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그
그 보수 우파가 네. 그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많은 그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뭐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자식들한테 야 너는 빨리 자고 아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맞는 거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뭐 골고루 먹어 뭐 안 좋은 사탕이라든지 콜라 먹지 마라고 하는 게 분명히 좋은 거를 이야기는 할지라도 그걸 이야기할 때 있어서 아이들의 조금 더 밤늦게까지 놀고 싶은 거랑 뭐 이렇게 입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공감해 줄 수 있는 거 그걸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파가 그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좀 더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거를 그런 역량을 더 개발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어디서 보니까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가치는 공감이라고 그래. 엠퍼시? EMPHI라고 그래요? 엠퍼시라고 그래요. 추가로 물어보겠는데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집행유예 5년이니까 5년 동안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네, 이제 뭐 취업 금지 취업 금지들을 그 법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 통보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금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되게 놀랐고요. 근데 뭐 그렇게 현재 법에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또 맞물려 생각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분명히 경영자로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전 세계에서 삼성이 어떻게 뛸 수 있는지를 분명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선대 회장부터 이어져 왔던 그 경영 철학 노하우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잘못된 것에 있어서는 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겠지만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삼성에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 기회까지 원천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 당신은 5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는 그냥 넘어진 한 대 때려하고 넘어진 애한테 한 대 더 때리는 것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런 거를 뭐 어떤 기업을 하는 총수가 누구한테 통보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아까 우리 이 대표님도 얘기했듯이 그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이고 어떤 실질적 경영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이게 뭐 사면이 되거나 그러면 집행유예까지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무의미한데 그냥 뭐랄까 노이즈 마케팅이랄까 그냥 이재용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홍보로 거짓 홍보 나쁜 홍보로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어떤 말을 해주실까에 대해서 아까 탈원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탈원전이라든가 또 삼성에 대한 뭐 압박 그런 거라든가 이런 것이 그 탈원전은 그런 의식이 많이 가는데 이 북한에서 어떤 뭐랄까요 지시라고 그러면 좀 모르겠고 암시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 제가 그쪽을 알게 되면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하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걸 봐서는 네. 너무 현재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하는 지향점이 이게 북한을 위하는 그러니까 너무 저자세로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과연 합리적인 의심이 안보 쪽뿐만 아니라 경제 쪽도 다 보인다. 네. 그래서 이게 그 정말로 그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이 그게 북한 사람이 먼저다, 뭐 중국 사람이 먼저다 이런 비아냥을 듣지 않도록 당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대한민국의 그 여당이고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곳이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뭐 좌우를 할 것 없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이 또 나오네요.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나오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대표님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덕선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